어제 연말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 계좌가 다시 상승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3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왔으며 최근 음전했던 SSO도 다시 양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22% 수익률까지 올라왔고 26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오면서 어느새 1,5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얼마 전 거의 계좌 음전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손실 볼까봐 만약 매도했었다면 어제 오랜만에 큰 상승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 왔던 겁니다. 제 채널 댓글을 보면 조롱 댓글들이 달리며 하락을 외치는 비관 댓글이 많아지고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서 우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때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분할 매수 구간이다 라고 며칠 전 영상에서 계속 언급드렸는데요. 그리고 현재 다시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반등은 찐 반등일까요? 아니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하락의 초입 구간인데 잠깐 반등한 것 뿐일까요? 저는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 그때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당장 지금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전 연말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상반기 강세장이었을 때 10월까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11월부터 다시 상승한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는 현재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12월, 12월은 1년 중 가장 강세로 불리는 달인 만큼 어제 꽤나 중요한 신호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연말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의 제조업, PMI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겁니다. 엥? 경제가 갑자기 둔화로 쏠려버리는데 이게 무슨 연말 랠리 첫 번째 신호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완화 스탠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호재는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완화되기 위해선 연준이 원하는 경제 둔화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경제가 너무 강했어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이 계속 강해졌고 이게 증시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과 다르게 PMI가 큰 폭으로 둔화를 보였고 이는 연준의 긴축 완화로 연결되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장중 급락하게 됩니다. 미국 PMI가 생각보다 크게 둔화되니까 연준이 생각보다 강하게 긴축을 못하겠네. 고금리 장기화도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커지면서 급락했으며 어제는 이뿐만 아니라 국채금리를 급락시키는 요인들이 많았는데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았던 게 최근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장애물이었던 만큼 드디어 증시가 반등할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듯이 결국 긴축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PMI 둔화에 이어서 연준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기정사실화였기 때문에 큰 반응이 없었는데 어제 FMCU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파월의 발언을 듣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상 쭉 동결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희망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FOMC와 파월 기자회견 내용 중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동안 일시적인 금리 인상 동결이었다면 일시적이 아닌 금리 인상 동결이 기존 스탠스가 된 겁니다. 물론 문구에는 추가 인상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라고는 썼지만 정말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아마 이대로 쭉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현재 가장 확률 높은 스탠스입니다. 또한 파월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자, 파월 발언의 핵심 내용을 더빙과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 변수들을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밸런스를 맞춰갈 것이다. 작년 중순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였는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둔화는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장기 금리가 치솟았는데 이는 우리의 고금리 장기화 스탠스로 옳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국채 금리를 더 떨어뜨렸냐면 최근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다시 추가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번 FOMC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았다.
자, 현재 연준은 여전히 완만한 경제 둔화를 예상합니다. 즉,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급격한 경기 침체가 펼쳐진다면 이는 언제든지 금리 인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현재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주었죠. 파월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파월의 발언 후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이 앞으로 당분간 동결할 것이다 라고 동결 확률이 확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쭉 동결하다가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던지 쭉 동결하다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급하게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는 당분간 쭉 동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월의 패턴이 항상 같다는 리포트입니다. 꽤나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립니다. 항상 파월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애매한 스탠스의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번 조정이 미국 경제 둔화나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라면 경기나 실적의 반등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은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문제이며 국채금리의 상승이 문제였던 조정장이죠. 여기서 파월은 항상 끝을 보는 패턴의 정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파월은 긴축 완화를 언제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 파월은 확실한 경제 둔화, 경기 침체를 확인해야 그때 급하게 긴축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고금리가 확실한 경제 둔화, 확실한 경기 침체 위기가 터질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증시 패턴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때 마지막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시는 고금리를 잇고 잠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제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언제 위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은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덜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3일 동안 반등했고 앞으로 만약 반등한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기다리다가 못 주웠네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웅줍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시장이 끝나고 연말 랠리, 산타 랠리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옵니다. 현재 애플도 테슬라와 비슷하게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우려를 깨고 크게 반등해 줄지 아니면 우려는 현실이 될지 오늘 시장이 끝나고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십니다. 웅덩이인데 매수할 돈이 없어요. 저는 항상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멤버십에서 실시간 포지션 공유 드릴 때 현재는 길게 보고 소액 분할 매수하고 있다 라고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언제 하락장으로 갈지 모르고 언제 대폭락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 비중 30% 이상을 강조드리고 있고 지금으로 소액으로 줍줍할 때마다 멤버십 분들에게 실시간 포지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오줄 구간에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두셔라 라고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려도 미국 주식은 파는 거 아닙니다 라는 댓글들만 그때 달립니다. 물론 우량 자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은 늘려두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도 현금은 쓰레기지만 잠을 푹 자기 위해서 자기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금은 쓰레기지만 마치 산소와도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와 멤버십 분들은 지난 8월 2일 하락장 초입 구간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늘린 현금과 추가된 월 소득으로 지금 이렇게 웅덩이를 넓게 파줄 때 소액으로 길게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최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로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무조건 취해야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투자 중인 미국이 지속적으로 만족스럽다면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은 매수 꿀팁을 전해주는데요. 일정 시기 동안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그 시기 평균에 맞춰두고 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오래 보유하라고 꿀팁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진정한 웅주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가장 확실한 나라의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국채 금리가 올라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 같아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상태로 투자 원칙을 지키며 버텨내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가끔 내 계좌가 박살나지만 이 모든 것을 버텨내고 자산의 등락에 무뎌지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장기 투자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처럼 몸값이 높지 않고 여러분이 높은 월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투자를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야 평범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도 대다수와 똑같은데 투자도 대다수처럼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대다수처럼 돈 걱정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오줄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저보다 더 오래 버티시면 됩니다. 저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배틀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버틴다는 각오를 하면서 실제로 앞장서서 그렇게 행동할 테니 여러분도 저보다 오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